네, 알려주세요, 선생님. 왜 애들이 안 들어오지?
지금부터는 다 녹화가 되니까요. 혹시 못 들으면 녹화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디 할 차례냐면 510번 할 차례예요. 자, 쌤, 어, 저 녹화한 거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보내주는 거는 좀 어렵고 이게 파일이 너무 커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 링크를 걸어줄게. 네. 그러면 글로 들어와서 볼 수 있어. 아, 저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토론한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우리 남은 사람들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어디 보자. 항등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x라는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대입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것은 fx는 x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 얘네들을 가지고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정의역의 원소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x가 나와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제곱이 x여야 되는 거지. fx가 x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누가 있냐면 0 또는 1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제곱이 fx인데 그게 x랑 같아야 돼.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은 0이고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집합 x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1, 0, 1이고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의 부분 집합이면 다 라지 x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0, 1을 갖고 있는 얘의 부분 집합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x가 0 또는 1이거나 0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하면 주어진 범위에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식을 쓴 거니까. 그럼 얘 부분 집합은 2의 세제곱까지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7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4번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실수. 여러분, 임의의 실수라는 건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함수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를 만족하고 f3은 2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3은 얼마인가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F3은 1일 때 F-3은 얼마냐? 이런 거 나오시면요. X 대신에 0, Y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좌변은 0이고 우변도 F0 더하기 F0고
F0랑 똑같은 게 좌변 우변에 있으니까 소거돼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F0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F3은 2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3,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지금 구한 F0나 여기는 F3을 이용해서 F-3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 대신에 3,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F? 0이요. 그렇지. 그 다음에 F3 더하기 F 마이너스 3. 자, 문제에서 아까 얘는 0이라고 했고 얘는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마이너스 3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그렇죠. 그러면 된 것 같은데?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미 실수값을 막 넣으셔가지고요. 원하는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용하셔서. 자, 그 다음에 518번 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부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 때 F400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에서 F2에는 Fn이에요. 나에서는 F2n-1은 n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줄여가야죠. F400이 누구랑 같은지. 자, 400은 짝수니까 가족권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F400은 F200이랑 똑같죠? 네. F200은 또 누구랑 똑같아요? F100이랑 100이요. 똑같죠? 또 F100은 50. F50이랑 똑같고 얘는 또 F25랑 25.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fx에서 x가 짝수였는데요. 25는 홀수니까 나조건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F25는 F2 곱하기 13 마이너스 1이니까 F13이랑 똑같죠? 네. 아, 아니죠. F13이 아니라 그냥 13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답이 나왔네. 13이죠. 네. F400은 F20이랑 25랑 똑같고 F25는 13이다. 여기까지. 보였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526으로 들어갈게요. 집합 x는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f1-2 곱하기 f2-3은 0이 아니다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 f1은 2가 아니어야 하고요. 동시에 f2는 3이 아니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맞죠? 네. 둘 다 만족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랬을 때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1, 2, 3, 4 x가 1, 2, 3, 4 이런 건데 x에서 x로 대응시킨 함수 f에서 f1은 2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 1, 3, 4, 세 가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f2는 3 빼고 1, 2, 4 세 개에 대응시킬 수 있고 3은 1부터 4까지 4개 다 대응시킬 수 있죠. 4도 네. 1부터 4까지 4개 다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x가 1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중 한 가지마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중 한 가지마다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또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총 3, 40, 14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경우에서 문제죠, 할까? 이제 527번 볼게요. 집합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x에서 x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을 맞고요. 자, 가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나는 임의의 x의 원소가 라지 x에 속할 때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fx는 f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혹은 f의 마이너스 x는 fx의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f 마이너스이면 f2의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거든요. 그러면 F0는 요거 생각하시면 F0는 F0랑 똑같고 F-1은 F1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고 F-2는 F2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요식에서 x대신에 0을 대입하면 f-0는 마이너스 f0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쓴다면 얘를 이항했을 때 2f0는 0이라서 f0는 0이다라는 건 하나 나와요. 그리고 f-1은 f1에 부호 바꾼 거, f-2는 f2에 부호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렵지 않죠. F1이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0은 0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고요. 얘와 얘의 그 함수값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가능하고요. 요렇게 한 가지 가능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개.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F-1과 F1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였나요, 지금? 이렇게 가거나 그죠? 아, 2가지는 아니네. 4가지네요, 4가지. 왜 4가지죠, 여러분? 왜 4가지일까요? 자, 이렇게도 되죠? F-1이 마이너스 1이면 F1은 1이죠. F-1이 1이면 F1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이 2면 F1은 마이너스 2. F-1이 마이너스 2면 F1은 2. 그죠? 이게 총 4가지예요. 그럼 그럴 때 F-2와 F2를 결정하는 것도 똑같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네.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8가지. 답은 아마도 8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제 합작권으로 풀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자, 지금부터 6분만 쉬고 시작할게요. 알았죠? 네. 네, 6분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나가고 그냥 이따가 30분 후에 시작하실게요. 네.
다영이랑 영경이랑 민진이 카톡 봤어요? 숙제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네. 네. 서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예린이도 안녕. 자, 일단 아이반 친구들 저한테 제가 카톡에 보낸 것처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숙제. 안 한 거 있으면 뭐 안 했다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금 잠깐 하고 계세요. 잠깐 N반 친구들 문제 몇 개만 더 풀게요. 네. 자, 그러면 549번 할 차례예요. 우리 서현이는 8시까지만 저희 질문하고 정리할 거고요. 은혜는 30분 늦게 왔으니까 30분 더 문제 풀다 갈게요. 네. 자, 라지 x가 1, 2, 3인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각각 fx는 ax 플러스 3, 그 다음에 gx는 x 마이너스 2일 때 합성함수 g 도트 f가 정의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함수가 정의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x값이 하나가 결정됨에 따라 y값도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g 도트 fx가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fx의 치역이 fx의 치역이면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이 g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의역이 1, 2,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f일 값 a 플러스 3, f의 값 2a 플러스 3, f3 값은 3a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자, 함수 f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얘네들이 g라는 함수에 의해서도 여기 어딘가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 또한 gx의 정의역인 1, 2, 3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라는 함수 또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gx의 정의역 또한 1, 2, 3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네. 적어도 이들이 1, 2, 3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1, 2만 있어도 되고 1, 3만 있어도 되고 1, 2, 3이 다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요 집합 안에는 들어가야 정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a 플러스 3이 만약에 1이다. 집합 라지 x의 원소 중 1이다 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F1은 1이고 F2는 마이너스 1이고 F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3은 지금 라지 x라는 집합 원소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a 플러스 3이 2인가? 아니면 a 플러스 3이 3인가?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G.F가 정의되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558번 볼게요. 자, fx는 3x 플러스 3이고요. gx는 x제곱 플러스 6이 있어요. f.hx는 gx에 대해서 f.g 오브 2 더하기 h.f 오브 2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자, 요거 먼저 풀어볼게. f 오브 hx가 gx야. 자, 그럼 hx가 누군지 모르지만 요 x 자리에다가 요 hx를 넣어보자. 그러면 3hx 플러스 3은 gx x제곱 플러스 6이다. 자, 2항하고 hx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면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G F 오브 G2 더하기 H 오브 F2를 한번 보여줄까? 지금 G2는 10이니까 F10, F2는 9. 그럼 F10은 33, 9는 9, 3, 27, 28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61. 답 맞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풀고 계세요, N반 친구들. 선생님 숙제 검사 잠깐만 할게요.
제가 숙제 검사 지금 사진 보내주시거나 뭐 했다 안 했다 저한테 개인톡 주신 분들은 다 체크해놨습니다. 우와, 글씨 진짜 좋네. 지금 과제 좀 다 마무리 못 하신 것들 지금 해주세요. 다들 프린트 숙제를 조금 더 잘하셨네. 자, 아이번 친구들 다 들어왔죠? 내 말이 안 들리나? 저기 혹시 제 말 들리나요, 여러분? 네. 네. 아무도 없나? 얘들아 다 있지? 네. 저기 우리 아이번 친구들 중에 혹시 숙제 안 하신 것들 이제 지금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념 노트를 안 했으면 개념 노트를 제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은 교재, 그 다음 프린트 순서가 이렇게 돼요. 개념 노트, 교재 문제풀이, 그 다음 프린트 요 순서대로 숙제를 마무리해 주세요. 개념 노트가 제일 시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몇 개만 더 할게요. 565번 할 차례죠. 565번입니다. 집합 A가 1, 2, 3, 4, 5. 그 다음에 뭐 대응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쌤, 어, 화면이 안 보여요. 공유하는 거 깜빡했다. 일, 2, 3, 4, 5. A가 1, 2, 3, 4, 5. A에서 A로의 함수 F가 2, 3, 4, 5, 2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G라는 함수 또한 A에서 A로의 함수고요. 이때 F.G는 G.F와 같고 G1은 3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G1은 3이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에서 G3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F of GX는 G of FX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G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F of G1은 G of F1과 같다. 그런데 G1이 3이라고 했으니까 F3은 G, 그 다음에 F1이 2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G2가 얼마냐면 F3이 4라고 했으니까 G2가 4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G2가 4라는 걸 배웠으니까
양변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럼 f 오브 g는 g 오브 f2. 어차피 fx 값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f4는 g, f2는 3. 이렇게 됐네. 나왔다. 그럼 f4는 얼마니? 5라고 알려줬네? 네. 그래서 G3은 5. 끝났어요. 음, 하나씩 대입하니까 끝났죠? 그다음에 오케이. 어디로 가시냐면 중간에는 질문이 없었고요. 585번에 질문 있네요. 585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맞나? 285번. 네, 285번 볼게요.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 F가 있는데 그 fx가 x가 3 이하일 때는 x 플러스 1, x가 4일 때는 1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좋아요. f1은 f, fn 플러스 1은 f 도트 fn. 그럼 뭐 이런 얘기죠. n 대신에 1 대입하면 f2는 f 도트 f, n 대신에 2 대입하면 f3은 f 도트 f2 뭐 이런 거지 뭐. 그럼 뭐 f4는 f 도트 f3이겠지. 그럼 먼저 문제에서 원하는 게 f102 더하기 f201 3이거든요. 첫 번째 f102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f2, 2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 도트 f2예요. f 오브 f2. 자, f2는 어디다 대입합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f2는 얼마? 3이요. 그럼 f3은 또 여기다 대입하니까 4. 그럼 f3의 2는 f 도트 f2. 그러면 f 오브 f2이에요. 그럼 f3 대 x가 4일 땐 1이라고 했어요. 왠지 느낌이 오는데요? 반복될 것 같은데. f4, 2는 f 도트 f3, 2. 근데 f3, 2가 1이었으니까 2. 그러면 3까지는 어쨌든 계속 x가 3이 될 때까지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F1, 2는 3이었고 3, 4, 1, 2, 그 다음 3, 4, 1, 2 반복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쵸. 다시 3 나왔죠. 그러면 3, 4, 1, 2 반복. F201도 마찬가지. 반복. 따라서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89번까지만 할게요. 저기 공반 친구들. 아이고. 589번까지만 할게요. 자, fx는 절대값 2x-4고요. 0, x, 4.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 오브 f1은 0이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볼게요. 오케이. 맞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가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사실은 안 줘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에서 F1은 0이냐 그랬니? F1이 얼마죠 지금? 현재? 2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그래프는 y는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거든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얼마인지 대입하시면 돼요. x가 1일 때 y값 2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f2가 되는 거고 0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보니까 방정식 fx는 x의 모든 실근의 개수는 2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이 방정식의 해는요.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y는 fx와 y는 x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실근이 해인데 그것의 개수가 2라는 건 해의 개수가 2라는 건 그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단 y는 x라는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0,0을 지나고 x가 4일 때 y값 4를 깎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교점의 개수 2개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귿 문제 볼게요. 방정식 f 오브 fx는 fx의 모든 실근의 합은 2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긴 하거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릴까? 합성함수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어차피 뒤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오니까 자, 일단은요. 제가 fx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fx를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만큼이 t로 바뀌게 되니까 ft는 t 이런 함수가 돼요. 그럼 ft라는 것은 그 주어진 fx 값에서 x를 t로만 바꾸면 되니까 2t-4는 t다 이렇게 돼요. 자, 얘를 풀어보시면요. 첫 번째 2t-4는 그냥 t일 수도 있고 2t-4가 마이너스 t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서연이랑 은혜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t는 fx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fx가 4이거나 fx가 3분의 4인 경우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첫 번째 fx가 4일 때를 찾아보자. 절대값 2x-4가 4일 때 요거 풀어주시면 x값 2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f3분의 fx는 3분의 4를 풀어보시면 절대값 2x-4가 3분의 4일 때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시키는 x값 2개 나와요.
근데 여기서 x값이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제가 그냥 미리 풀었다 생각하고 3분의 4 또는 3분의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값은 0 또는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이란 것은 얘랑 얘를 다 더한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날 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고 서연이는 오늘 105쪽까지 서연이랑 민지랑 은혜는 105쪽까지 풀고 고치고까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질문을 안 했는데 나는 질문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풀고 고치고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것까지 별표로 표시하는 것까지가 완벽하게 105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연이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12쪽 풀고 있나? 저 114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어디 보자. 그래프 서연이는 114쪽까지 풀었다고 했으니까 40문제. 딱 120쪽까지만 더 풀어오세요. 네. 은혜는 지금 어디 풀고 있었죠? 저 103쪽이요. 그러면 은혜는 105쪽까지 마무리하시고 280번. 근데 모르는 건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네. 111쪽까지 해오세요. 네. 일단 은혜는 조금 더 문제 풀다 가시고요. 서연이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가 챙겼네. 얘들아, 내가 튕겼나 봐, 그치? 네. 자, 우리 은혜 빼고 나머지 다 마이크 한번 켜볼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민진이랑 혜원이도 마이크 켜볼까요? 아, 혜원이 마이크가 안 되는구나. 민진이는 왜 됐다가 끈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숙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좀 불러서 숙제 검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질문도 받고 할 건데 한꺼번에 다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시간을 설정해서 2명, 3명 정도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의실에서 대각선으로 맨 끝에 앉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대1 오답풀이도 가능하면 이제 칠판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좀 멀찍이서 숙제 검사도 하고 안 한 거 있으면 좀 하다 갈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생각 중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 다 할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고마워요. 자, 우리 무리함수의 그래프 갈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잘 들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저장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고인 알반들을 위해서 잘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뭐 보이냐고, 그치?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무리함수를 그릴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무리식이에요.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울 때 처음으로 배웠던 게 유리식이었던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도 무리식을 배우고 그걸 사용한 무리함수를 배웁니다. 자, 무리식이란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유리수가 있었고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유리수가 원래 분모와 분자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걸 유리수라고 하는데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해요.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무리식이란 것은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이 될 수 없는 것. 약분이 되거나 완전제곱식으로 인해서 근호를 벗고 나올 수 없는 애들. 유리식으로 쓸 수 없는 수가 없는 식. 이것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해서 거기 예시 보시면 루트 x, 뭐 루트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유리화를 한다 하더라도 무리식이 없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걸 무리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무리식들은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들아, 우리가 루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예를 들어 x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실수 x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온 거야. 그치? 5의 제곱근 뭐 이런 거 할 때 나온 거야.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누군가가 나올 때 그 x값을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음이 아닌 수 a가 나올 때. 그렇잖아요.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음수 안 됨. 그치 얘들아? 네. 음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음이 아닌 수 a가 나오면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 루트는 제곱근에서 나온 거야. 제곱하여 나오는 수. 그래서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 음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a는 바로 0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조건, 루트 안에 식이 0
이상이어야만 해요. 그걸 만족시키지 않으면 루트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좋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조금 보태본다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해요. 까지.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리식의 조건 루트 안의 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분수 형태로 쓰여져 있다면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얘는 무리식의 정의, 조건, 두 번째는 무리식의 계산. 무리식의 계산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일 때 이상이어도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와 같다. 기억나시죠?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와 같다. 뭐 이런 거에다가요.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은 자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세요. 절대값 A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2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서연아, 최서연? 네. 이거 얼마죠? 2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예림? 갑자기 부르면 애들이 없다니까? 예림아 이거 뭐지 답이? 마이너스 2를 제곱했을 때 여러분 4가 나오기 때문에 이 루트 4예요. 그래서 얘도 2가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수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은요. 무조건 뭐가 돼서 나옵니까? 양수로 나와요.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있는 친구 보세요. 첫 번째 있는 친구. 자, 이거 벗고 그냥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친구 보세요. 얘 벗고 그냥 나왔어요? 아니면 부호가 바뀌었나요? 부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누군가 대답을 했어. 너무 감동적이야. 자, 잘했어. 제곱의 양의 제곱근은요. 그대로 벗고 그대로 나오건 벗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든 어쨌든 양수로 나와요. 이건 뭐랑 똑같냐?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곱하기 전에 그 A가 0 이상이면 근호 벗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처럼. 그런데 제곱하기 전에 이 A 부분이 얘처럼 음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음수면 부호 바꿔서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부호를 바꿔야 양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외울 수 있어요. 자, 2를 제곱했다가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루트 4니까 2로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2를 제곱했다가 제곱을 했다가 또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또 2로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곱하기 전에 얘처럼 이 2처럼 양수일 때는 근호 벗고 그냥 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2는 근호 벗고 부호 반대로 나와요. 마치 절대값이랑 똑같죠. 선생님 그럼 0은요? 0의 제곱은 0. 근호 벗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제곱하기 전의 숫자가 요 숫자가 0이거나 양수일 경우에는 근호 벗고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제곱하기 전의 숫자가 얘처럼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 마이너스 부호 달고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됩니다. 결국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건 똑같으니까 절대값이랑 똑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뭐 계산은 다 끝나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모의 유리화 아시죠? 분모가 무리식일 때 유리화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여기에 맞춰서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에 1번에 2번부터 볼게요. 루트 2x 플러스 5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실수 범위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린아, 최예린? 예린이 없어? 예린? 어떻게 된 거지? 없나? 야, 가서 불러. 예린이 있는데? 예린아. 알았어. 쌤, 어. 예린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래? 어떡해. 왜 안 들리지? 너넨 들리니? 아니요. 아, 나도 안 들리지. 그러면 강하나. 네. 우리의 소중한 남학생. 자, 우리 남학생. 요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될까요? 둘 다 만족. 맞아요.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2 이하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 부정식 구하는 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괜찮나요?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얘는 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모도 0이 되면 안 되고 무리식 안에 있는 이 a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x-1은 0 이상이 아니라 0 초과여야 돼요. 0이면 안 됩니다. 4-x는 0 이상이어도 돼요. 분자는 0이어도 되니까. x는 1초과, x는 4 이하, 공통범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1초과 4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x-1이 0, 0, 4-x 0 이상 1 미만 1. 그 다음에 네. 잠깐 1번에 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얘들아 3번 문제 선생님이 식 잘못 썼지? 선생님이 3번 문제를 잘못 봤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루트 x가 있으니까 x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루트 x 마이너스 1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루트 x는 1이면 안 돼요. 양변을 제곱했을 때도 1이면 안 됩니다. 양변 제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 마이너스 x도 무리식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 이상이어야 실수예요. x는 4 이하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0 이상이어야 한다. 세 번째 4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1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1에서 끊겨야 돼. 1이면 안 돼. 그래서 0 이상, 1 미만, 1 초과 4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1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둘 다 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때요? 나영아. 네. 이해되니? 네. 민진아. 네. 이해되니? 네. 좋아요. 자,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그냥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하라는 얘기죠. 근데 2번이나 3번처럼 이제 분모의 무리식이 있는 유리식의 형태 같은 경우는 통분하라는 얘기겠죠. 자, 2번은 일단 전개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하여라. 그럼 전개할 때 곱셈 공식 중에 뭘 쓰면 좋을까요? 이거 맞추면 선생님이 초콜릿 쏜다. 빨리 얘기해봐. 곱셈 공식 중에 이걸 풀 때 쓰면 좋은 곱셈 공식이 있어. 예린이랑 혜원이는 채팅으로 얘기했대. 자, 2번에 1번을 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2번에 1번. 예린이 정답. 여러분 채팅 못 보셨죠? 합차라고 했어요, 예린이가. 자, 그렇습니다. 요거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 똑같죠? 마이너스 플러스만 다르잖아요. 그죠? 합차 공식입니다.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루트는 안 보여요. 아, 그래 제가 너무 기뻐서 그만. 자, 보이시죠?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지워. 아무도 못 봤어. 자, 왜 합천지 한번 볼까요? 얘네 똑같아. 얘도 똑같아.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 따라서 a-b 곱하기 a 플러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요. 자, 루트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옆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들릴 정도로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루트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복수줘요. 그렇지. 엄마 아빠 들리게. 엄마 너 공부하고 있어! 막 이렇게. 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들어봐!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없어지고 x만 남습니다. 맞네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힘들게 왜 쓰고 있어요? 제가 쓸게요. 여러분들은 숙제할 때 쓰세요. 자, 이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하시면 전 안 들려요. 또 옆방에 계신 부모님이 들을 수 있게 거실에 계신 엄마의 귀에 들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뭐 할까요, 여러분?
네, 통분. 유리화요. 뭐 할까? 못 들었어, 미안해. 통분할게요. 왜냐면 통분과 동시에 분모의 유리화가 가능하니까 그냥 바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 그리고 무리식이니까 유리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지 보이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모가 뭐가 될까요? 합차 공식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여러분들이 전개하시면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니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자, 이것도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합쳐. 네, 맞아요. 합자예요. 누굽니까? 화내는 거 아닌데 얘들아, 누구니? 왜요? 누가 대답했지? 최서연이요.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서연이 적어놔야지. 자, 합참, 즉 통분하는 거죠, 통분. 그래서 이게 없어지네요.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뒤에 거 없어지고요.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주시면 x제곱도 없어지니까 얼마나? 얘는 2x가 답입니다. 자, 무리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무리함수 보도록 할게요. 무리함수 보기 전에 은혜야? 네, 은혜 이제 나가도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자, 아까 무리식 배웠고요. 이제 여러분 무리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 자, 먼저 무리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 함수 y는 fx에서 fx가 무리식인 경우. 근데 아까도 무리식이라는 것은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거. 분모 형태도 괜찮아. 분수 형태도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분모에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무리함수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루트 x,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좌표평면에 그려요. 좌표평면에 점을 표시하려면 숫자가 실수여야 돼요. 허수는 좌표평면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허구적인 수잖아요. 그래서 좌표평면에 나타내려면 x, y가 실수여야 돼요. 따라서 이 무리수, 이 근호가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y는 fx에서 fx가 무리식이면 무리함수인데 조건이 좀 필요해요. fx가 루트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실수 범위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무리함수의 조건이고 그것이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루트 2x-1이다.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 왜냐면 여러분 정의역이 x값의 범위잖아요. 정의역은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제시법으로 썼을 때 x바 x는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fx가 무리식인데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다. 자, 그럼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러 갈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기본이 되는 함수 y는 루트 x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러분 무리함수 끝났죠, 학교에서? 네. 이제 다들 아시는 걸 텐데. 제가 저번처럼 이렇게 xy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x는 뭐 이상이어야 되죠? 0 이상이어야 돼요. 꼭 외워주세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 이상이어야 한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거 루트 제곱근이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래서 0일 때부터 찾습니다. 자, 그럼 y는 루트 x에서 x가 0일 때 y 값 얼마?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값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 값 2고요. 그 다음에 x가 9일 때 y 값이 3.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찍어보면 x가 1일 때 y 값 1, x가 4일 때 y 값 2, 그 다음에 x가 5, 6, 7, 8, 9까지 갈 때 y 값이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루트 안에 있는 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바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x값이 될 수 있는 게 0 아니면 음수예요, 여러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는 0. 지금 보이는 이 함수에 대입하셔야 돼요. x가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음수일 때만 정의역이 x는 0 이하니까 잘 보세요. x가 0 이하니까 대입하실 때 0 아니면 음수만 대입하셔야 돼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면 2, 마이너스 9면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그래서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얘는 루트 x. 잘 외우셔야 돼요. x가 0 이하인 범위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잘 보시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대칭 이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x, y를 x축 대칭 이동하면 x, 마이너스 y가 돼요.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럼 x, y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민진아, 네? 혹시 이거 뭔지 알겠니? 마이너스 x, y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x, y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했지만 아까 그것도요. 보세요. 원래는 x였던 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고 y 값은 안 변했죠. 그럼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안 변한 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사실 얘는 y축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지금 x는 안 변했는데 y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됐네? 그럼 뭐 한 거예요? 무슨 대칭인 거야? x축 대칭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y축 대칭 이동한 거예요. 아니 x축 대칭. 그러니까 어디 그려지냐면 여기 그려지겠죠. 요게 바로 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럼 여러분 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요렇게 돼요. 그럼 원래 1번 함수랑 비교를 해보면 1번 함수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x, y 좌표 둘 다 바뀐 거니까 요거죠. 원점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냐면 빨간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 요거. 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y는 루트 x면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값은 그대로 됐으니까 y축 대칭.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랑 똑같으니까 x는 그대로고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 x축 대칭이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랑 똑같으니까 얘네랑 비교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니까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렇게 식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x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y는 루트 a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ax는 a 곱하기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거니까 원래 있던 함수를 무슨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겠어요?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y 값은 그대로고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한 거겠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ax는요. 마이너스 y는 루트 ax랑 똑같으니까 원래 있던 함수가 x는 똑같고 y 값만 부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x축 대칭 이동이겠죠. 여러분들 졸지 않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졸리면 무리함수는 다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좀 어느 정도 그렸고, 자, 마지막으로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그래프는 요거예요. 물론 저 위에 있는 그래프를 토대로 외우셔야겠죠? 위에 있는 그래프를 토대로 밑에 있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요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y는 루트 ax를 놓고 보자면 여기 시작점 보이시죠? 그런가요, 여러분? 네, 시작점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구하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정의역이랑 치역만 좀 볼게요. y는 루트 ax를 가지고 볼 거고요. a는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니까. 첫 번째 정의역은 x by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정의역? 네, 0보다 크거나 같죠? 치역은요, 여러분, 치역. y값, 여기 보세요. 강하나, 요 y값. y가 y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그거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선생님, 나머지 함수들은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입니다. 네, 얘기하려고 하셨죠, 다들? 그 다음에 이제 y는 루트 a의 x-p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루트 ax의 그래프를 지금 보세요. x 대신 x-p 들어갔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q가 생겼어요. 그러면 y값이 q만큼 커졌다는 뜻이니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럼 원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 대신 x-p를 쓰는 거고 y 대신 y-q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좌변에다가 y 대신 y-q 대입하면 이항했을 때 플러스 q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우변에 플러스 q만 해주는 건데 어려우시면 그냥 y값이 q만큼 커진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y는 루트 x의 시작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죠? 여기 0,0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꼭지점이 1이면 몇 콤마 몇이 되지? 너네 몰래 밥 먹고 오는 거 아니니? P,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0쪽, 91쪽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요. 힘드시나요? 제가 오늘은 일단 9시까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7시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9시까지만 조금 논스톱으로 수업을 좀 하고요. 30분 오늘 수업 못한 거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던가 해서 따로 불러서 검사하면서 보충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시면 되니까 힘내주세요. 한 1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y는 루트 3x예요. 자, 여러분 얘 무리함수예요? 아니에요? 서연아, 얘 무리함수니 아니니? 무리함수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근데 왜 무리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루트가 있으니까 무리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x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루트 안에. 그래서 1번은 굉장히 무리함수처럼 생겼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서연아 한 번 더. 2번은 무리함수니 아니니? 무리함수예요. 네, 정답입니다. 자, 3번.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나영아, 이거 무리함수니 아니니? 무리함수예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y는 루트 x제곱. 강하나, 이거 무리함수니 아니니? 아니, 맞아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으면 무리식인데 그 중에서도 근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으면 탈락이에요. 근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유리식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얘는 근호 벗고 절대값 x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당연히 무리식이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4번만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근호 안에 식이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호 안의 식 6-x가 0 이상이면 돼요. x는 6 이하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y는 루트, 잠시만요. 자, 여러분 4번은요.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정의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되고는 x와 x는 6 이하인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근호 안에 있는 식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만 남겨놓고 이항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하면 아, 또 그랬네요. 내가.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4번으로.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지금 보시면 이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y는 ax 마이너스 p 플러스 q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y는 루트 ax를 기본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이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x 앞에 개수로 뭔가 묶여진 형태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y값이 얼마인지 보면 그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y값이 1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3분의 4, 1이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기본형이 얼마였을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3x였을 거예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루트 3x의 그래프에서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루트 3x를 y축 대칭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루트 마이너스 3x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근데 그걸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 파란색이 정답입니다.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거.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 여기 보시면 돼요.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런 다음 평행이동한 걸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보시면 뭐 거의 이해하실 겁니다. 개념 체크 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무리함수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서 1번 y는 마이너스 루트 2x 그리고 2번 y는 루트 마이너스 2x 그리고 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를 그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2x예요. 자, 그럼 1번 그래프 봅시다. 여러분,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루트 2x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랑 비교해 봅시다. 원래 y는 루트 2x랑 비교해 봅시다.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고 x는 그대로네요. 이거 누구 대칭입니까? 이거 누구 대칭이죠? y 대신 마이너스 y. x축 대칭 이동이죠? 자, 이번에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걸로 보이네요. 영경아,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했어. y 값은 그대로야. 누구 대칭이니? 아, 내가 지금 잘못 그렸나? 잘못 그렸지? 자, 영경아. 지금 1번은 원래 함수를 무슨 대칭 이동한 것 같아?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 쭉 대칭? x축 대칭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했네. 민진아, 이거 무슨 대칭이야? x 대신 마이너스 x. X, Y, 그렇지, y축 대칭이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갔고요. y 대신에 또 마이너스 y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양변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갔고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갔어요. 원점 대칭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저번에 내드린 숙제는 뭐 당연히 해 오셔야 되고요. 지금 91쪽까지 개념 정리를 했는데 개념 루트 정리해 주시고 개념 체크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숙제를 더 내드려야 되는데 짱 쉬운 유형 다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짱 쉬운 유형을 시험 대비할 때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음, 49쪽부터 51쪽까지만 풀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원래 수학 하 테스트를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유의식부터 테스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숙제 여기까지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인사하고 갈까요? 어색하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혜원아 잘 가. 잘 가요.